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카르텔인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끝내 감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을 막고자 했던 베네수엘라 등 일부 회원국들의 감산 요구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오펙 12개 회원국들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한 석유장관 회의에서 5시간의 긴 회의 끝에 하루 평균 3천만 배럴인 기존의 산유량 쿼터를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취약한 노동 생산성, 더딘 경제 구조 개혁, 이 세 가지가 유로존이 경제 회복을 위해 풀어야 할 세 가지 최대 위험 요인이라고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ECB 총재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핀란드를 방문 중인 드라기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헬싱키 대학과 핀란드 의회에서 잇따라 가진 연설을 통해 현재 유로존 경제 전망은 다양한 하방 리스크들로 의해 둘러싸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독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27일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독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5%를 기록해 전달의 0.7%보다 상승률이 둔해졌습니다. 이는 2010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블룸버그가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의 평균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독일 실업률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독일 연방노동청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11월 실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4,000명 줄어든 287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1,000명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훨씬 웃도는 호조를 보인 것입니다. 11월 조정 실업률은 6.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 실업률 수정치와 같은 수준으로 2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는 휴장했고요. 바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석유 수출국 기구가 감산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0.6% 상승한 9,974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는 0.09% 하락한 6,723선에서, 프랑스 지수는 0.2% 상승한 4,382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 시장은 휴장했고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손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동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교육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운동연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증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손손놈 신창원입니다. 오늘도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 살펴보니까요. 대표님 말씀대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축소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조심하자 말씀하셨는데 정말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 시장은 휴장했고요.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우리 시장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예, 일단 우리의 목표치 301일평을 기어코 돌파했습니다. 저도 어제 301일평 돌파하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301일평 돌파하면서 주가 자체가 바닥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포인트 떴습니다. 우리 100포인트 떴을 때 우리 개인들이 과연 돈을 먹었느냐 이걸 한번 볼 것 같으면 참 우리들의 개인들의 한숨과 눈물로 점철되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우리 개인들이 이 아래쪽에 푸스를 걸어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0억 날렸고요. 이쪽에 또 푸스를 걸어가 1,000억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그런 건데 어쨌든 주식 자체가 100포인트 또 우리가 목표치를 301일평까지 안착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쉬어가는 자리죠.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쉬어가더라도 이제 이 301입병이 이제 쉽게 내어주진 않습니다. 301입병이 쉽게 내어주진 않지만 어쨌든 간 301입병 아래쪽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어요. 301입병 아래쪽에 여러분 보다시피 근 2달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저번에 이제 그 301입병이 조금 오래 있었죠. 301입병에 저번에 조금 100일 정도 있었기 때문에 뭐 바로 뜨지는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 상승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마인드를 계속 가져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승 마인드를 계속 가져라. 그리고 61일평의 안착 부분 이제 제가 여러분 어제 저도 이제 저점에 샀던 선물을 고점 매도를 했었는데요. 61평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캔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팔고 재매수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최근에 이제 음봉이 좀 많아지죠. 음봉이 많아진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면서 음봉 많아진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에서 이제 두드러 맞느냐 아니면 주가에 눌림이 있냐 이제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데 두드러 맞는 거와 이제 구별 차이를 할 때 보통 이격도로 이제 투자 심리선으로 말하죠. 투자 심리선으로 해보면 투자 심리선이 음봉이 많이 나도 살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눌림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눌림목과 하락,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인드거든요. 하락 마인드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 증권 급등주방도 무료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선물방하고 증권 급등주방 무료로 열었으니까 많이 방문하셔서 뭐 선물은 제가 매일 먹습니다.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 또 급등주방 또 이제 여러분 매일 먹도록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 지금 주식은 계속 상승 마인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이제 301평에서 이격을 301평을 두고 이제 계속 오락가락 할 것이다. 이렇게 301평 이제 오락가락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코스피는 301평 이제 저항에서 안착할 거고 코스닥은 지지에서 하락할 것이다. 이제 이게 저희 지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코스닥 물량을 계속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누차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강조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이제 어제 구름 변곡점에 왔었죠. 구름 변곡점에 와가지고 주가가 눌림을 줬는데 주식은 계속 상승 마인드입니다. 상승 마인드다. 이렇게 보는데 뭐 여러분 보다시피 기준선 자체가 계속 살아 있어요. 기준선이 계속 살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계속 기준선이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한 3년 동안 했는데 일목균형표의 옛날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보면 맞지 않을 건데 새 수치가 있어요. 새 수치를 하는데 그 새 수치로 일목균형표 1일 특강을 한번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관심을 좀 많이 가주시고 이게 정확한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름 변곡점에서 26일 날 제일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구름 변곡이 음봉 날 때까지는 주식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요. 일목균형표 옛날 수치로 하면 100점 100패합니다. 특히 발생하시는 분들 100점 100패 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천천히 한번 봐주시면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계속 상승 마인드, 지금은 눌림목 마인드다. 특히 전환성과 기준선이 눌림목 마인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제가 누차 얘기했죠. 곧 급락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나올 때다. 이렇게 했는데 거의 다 돼가요. 한 2주 반 정도 있으면 주가 자체가 우리 전저점을 한번 깰 수 있는 전저점 530을 깰 수 있는 그런 게 한 2주 반 후쯤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코스닥 지금 코스닥 물 먹으니까 실적주들은 괜찮다 이렇게 위안 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송 듣는 우리
증권 전문가들 거의 다 듣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시고 코스닥 물량을 줄여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률 게임을 뭐 종목 여러 개 줘놓고 올라가는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금액을 갖고 수익률 게임을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코스닥의 물량을 꼭꼭 줄여라 이렇게 봅니다. 어제 그 금값이나 유가, 글쎄요, 유가 73불 같으면 괜찮은 가격대거든요. 저도 이제 야간 선물, 해외 선물에서 저도 어제 콜마인드를 갖고 있다가 어제 조금 돈을 잃었는데, 일단 금값, 유가. 글쎄요, 금값도 1200불, 유가도 73불, 70불대 이거는, 절대적인 저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이나 모든 걸 때 절대 저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가나 금값은 절대 저가다. 절대 저가라는 것은 못 말리는 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저가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원화 강세 뭐 하루 요즘 원화가 하루 10원씩 움직입니다. 10원씩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하는데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원화가 1,100원은 정부가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엔도 이제는 뭐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좀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엔도 추가적으로 버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엔이 1,105, 115엔 그리고 원화가 1,100원 이거는 고정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계속 그 약엔 하니까 중국 위안화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돈을 무제한 풀겠다 이러니까 일본이 그때부터 정신을 확 차리는 것 같아요. 일단 저걸 다음에도 일본을 완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코너로 몰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갑니다. 거시경제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나빠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국은 뭐 여러분 아다시피 주수감사 시즌들에서 휴장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상해 증시 전체적으로 봐서 괜찮은 그런 부분이다. 상해 증시 돈 푼다는 게 일본 증시가 주축으로 드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계속 괜찮은 마인드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 제가 매도 사인을 줬는데요. 저도 깜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역시 뭐 저 자랑에 역시 청송님입니다. 그다음에 청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뭐 삼성전자 130 어제 삼성전자 뭐 바닥에 있을 때 이야기가 나고 또 130만 원 가니까 목표가 180만 원이고 또 다른 X 증권들이 많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 깨불면 계속까지 안 할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제 그 뜨는 자리가 뭐 윗골이 달려가지고 비석형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저도 어제 뭐 130에서는 사인을 줬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실 제가 저희 회원들은 저를 징그럽게 합니다. 저는 물리든지 말든지 끝까지 추천해가지고 먹고 나온 성질인데 삼성전자를 2달 줬어요. 추천주를. 아우 저도 징그러웠는데 삼성전자 2달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해가지고 계속 이쪽에도 추천하고 이제 어제 매도를 줬어요. 줘가지고 이 뭐 가물장에 20% 수익이 났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쉬어가는 자리에 쉬어가지만 계속 상승 마인드다. 그러다가 60일 이평을 돌렸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분명히 합니다. 삼성전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많이 물밀인 종목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인데요. 제가 볼 때는 현대로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왜 괜찮았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대그룹이 이제 국민저때 제일 사기친 게 이제 현대로템이고요. 상장하자마자 빼먹고 이제 삼성그룹이 제일 사기친 게 삼성생명입니다. 예, 삼성생명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일 사기를 많이 쳤죠. 상장하자마자 빠져가 이제 몇 년 만에 번져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대로템 제가 볼 때는 서울시청이 정신만 차리면 분명히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분들 지금 굉장히 한 25% 30% 물렸을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절대 괜찮으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유아주들이라든지 조선주 그리고 차화정이죠. 이런 주식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낙폭 그런 주식은 정부 그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절대 괜찮거든요. 그대로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누차이로 말씀드립니다. 자, 선물 어제 사인 줬죠? 255 가까이서 사인 줬는데 뭐 많은 분들이 너무 반가워했다. 제가 이제 고점에 물린 거 뭐 200
59에서 260 이거는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뭐 제가 이제 25% 물려 있어요. 물려 있고 현금 50% 갖고 있는데 어제 전량 매도를 쳤습니다. 쳐가지고 있는데 일단 현금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어요. 어제 매도 쳤는 건 눈에 보였습니다. 왜 우리 회원들밖에 없어. 어제 3,500억 쳤어요. 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일단 저희들도 개인들도 이제 선물을 공격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2주씩 걸려가지고 몸이 무거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는 뭐 현금이 굉장히 넉넉하게 있습니다.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굉장히 교란시키고 최근에 아침에 콜풋이 한 2,000개만 하면 제 마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요새 열광합니다. 어제 저도 이제 풋 아침에 저가 우리 회원들 그리고 여러분 무료 방송에 참여한 분들 다 돈 미겨줬는데요. 오늘 또 제가 한 2,000개를 갖고 조정을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가 뭐 풀렸어요. 저도 굉장히 고생했는데 그 사이에 풀렸습니다. 먹고 풀렸어요. 풀었는데 일단 지금부터는 외국인 기관들의 하여튼 공격적인 마인드를 보여. 그리고 분명한 것은 투신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251에서 복지부동 한다는 사실. 이 투신 대단해요. 지금 뭐 외국인 기관 뭐 매수 조금 한다고 수급이라고 떠드는 전문가들 그 입 조심하셔야 그거 수급 아닙니다. 그거는 매매 방식이에요. 외국인 기관 산다고 다 수익 남는 게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수급은 옵션과 선물에서 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죠. 이 아래쪽에 있을 때 240에 있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투신이 251에 상승 방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적중했죠. 이 수급이 진정한 수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신이 계속 마인드. 그리고 우리 개인 선물 보시면 뭐 제가 선물밖에 안 하는데 선물도 개인 선물이 제가 우리 회원들 마인드가 똑같습니다. 251에서 상승 마인드를 갖고 있다. 제가 분명히 했죠.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하방으로 지금 목숨 걸고 251을 두고 사생 격단식을 하는데 이 투신의 크레물린 같은 마인드 거기에 우리 개인들이 또 치고 빠지는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나고 있으니까 옵션 하지 마시고 선물 쪽으로 하셔야 된다. 옵션은 마지막에 양매수 해가지고 먹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지금부터 걸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지금 어제 우리 개인들이 옵션 5분에는 잘 쳤어요. 여러분 풋 옵션 매도했는 거 어제 정리를 했는데 정리 한 번 확 해도 괜찮지 않나. 수익 먹었을 때 확 하십시오.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60일 입행에서 쉬어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251에서 우리 개인과 투신이 먹고 있다. 지금 개인과 투신이 한 표, 금융투자고 외국인이 다른 편 이래가지고 사생 결단식입니다. 이게 수급이지 뭐 외국기관 좀 산다고 수급 그거는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마. 그거 해가지고 인생 망쳤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간 지금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자가 굉장히 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엄청 사고 있고요. 코스닥은 사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제죠. 코스닥은 제일 많이 사는 게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코스피 위주로 놀아야 되는데 코스닥은 물량을 계속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볼륨제 밴드 상단에 다 했죠. 상단 다 해가지고 쉬어가는 국면이지만 계속 상승 마인드를 가지셔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도 흐리고 날씨도 쌉니다. 건강 조심하셔서 요즘 건강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나폴레옹도 감기 때문에 천국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고 이럴 때 푹 쉬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오늘은 쉬어가는 날. 어제도 쉬었고 어제는 매도하고 쉬었죠. 오늘도 쉬어가는 하루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 편이고 오늘도 여러분 편이고 내일 또 여러분 편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여러분 편 쪽에서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사랑합니다. 정성찬놈 신창원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오늘도 코스닥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네요. 지금까지 청순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 장중 1990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지만 장 후반에는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1980선 초반에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코스피 상승세의 주역이었던 외국인들이 일주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또 기관은 매수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시장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또 축하드릴 일 있죠. 종목들 굉장히 좀 시들시들한데 대표님 관심주였던 현대모비스가 어제 장중 4%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게시판도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종목들이 좋은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그 비결도 알려주시고 전망도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 계속적으로 이제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종류의 장은 이제 걱정하면서 말씀드린 게 바로 어제 같은 그런 장이었죠. 시장은 상승하지만은 종목들은 하락하는 장세. 결국에는 어제 삼성전자와 제가 매집했던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 섹터와 종목들이 급락 또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우세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설마가 역시나였던 그런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의 나홀로 의미 없는 어떤 급등. 제가 어제 상당히 좀 찝찝하고 깨름직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는 뭡니까? 지수는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종목들이 하락할 수 있다. 결국에는 개인들이 많이 가진 종목들, 그죠? 개인들이 많이 매수가 가담된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는 제한될 것이다 해서 지금이라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 상승 패턴에 대한 그런 투자 패턴을 변경하셔야 과거에 어떤 그 투자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결국 말씀드렸던 정강 후에 확장세가 나왔죠. 정강 후에 확장세, 그죠? 그것이 이제 61선에 대한 어떤 돌파가 61선에 대한 돌파가 강력하게 시가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역시나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한 요만큼이 이제 뭐냐면은 음봉이 7개입니다. 음봉이 7개예요. 음봉이 7개. 음봉이 좀 7개가 되겠는데, 그만큼 뭡니까? 이 음봉이 7개라는 게 그만큼 체력이 첫 음봉이 나왔을 때부터 상당히 지쳐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1차 상승 밴드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1980선, 그죠? 1980선, 이 1980선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제 최근에 있었었고, 어제는 이제 결국에는 1994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지만은, 종가는 어제 2포인트입니다. 종가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인가? 그때 이제 종가가 상당히 수상하다. 그제도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이제 삼성, 그죠? 삼성, S, 그리고, 다음이죠? 다음. 그리고 대한항공.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MSCI 호재로 인해서 종가가 급등하는 패턴들이 나오면서, 삼성 SDS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2시까지, 지난주 화요일에 마이너스였다가, 2시 20분이 넘어가서 5학권 이상으로, 들어왔고, 순식간에 이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4위라는 종목이 종가에 폭등시키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패턴을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죠. 한 가지는 뭡니까? 올려놓고 털어먹는 전형적인 양아치 패턴이고, 두 번째는 정말 급해서 진심으로 다음날 날라오를 것 같아서 종가에 쓸어담는 것인데, 역시나 외국인들 기관들 역시나입니다. 역시나. 어제 삼성 SDS가 종가가 몇 프로였습니까? 종가가. 삼성 S 종가가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그럼 결국 뭡니까? 올려놓고 물량을 털어먹는 것이 되겠죠.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 제발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특히 마이너스 심각하게 나시는 분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의 주식판의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수익 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물량 폭탄을 넘겨서 한 방씩 매겨야 된다. 이게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주식판에서는 절대 개인들이 승리할 수 없는 몇 가지 법칙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종목 그냥 보고만 계시 마시고 같이 가담도 하시고, 그다음 지금 마이너스 나시는 분들은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나오는 종목들 추천받아서 업주 그냥 추천받아서 수익 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100번 1000번을 말해도 뭐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종목들이 오픈되는 것이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종목들은 이제 대부분 오픈해드리면서 수익을 좀 많이 내드린 것 같은데, 이제 얼마 후에는 종목이 뭐 안 나간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절대로 우리는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의 특징이 순환매에 상당히 좀 적응을 했다는 것이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한 번씩 기관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던 결과들이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또 뭐가 있죠? 화학주 중에서는 OCI, 그리고 건설주 중에서는 현대건설을 공략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 NC소프트, 그죠?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현대모비스, 어제, 그죠? 뭐 거의 이제 최근에 순환매가 나왔던 그런 섹터들을 거의 이제 한 바퀴 전부 다 공략을 하면서 급등하기 전에 이제 매수를 해서 길목에서 좀 기다렸던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순환매 시장에 대한 그 발빠른 움직임.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을 공략하고 나서 업종 섹터들이 이제는 한 바퀴의 순환매가 움직임적인 측면에서 체력적으로 상당히 좀 힘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순환매로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속담을 집어치우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집단적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종목, 바로 이제 현대모비스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자, 어제 현대모비스가 시장에서 어땠습니까? 어제 현대모비스가 어제 시장에서 어땠습니까? 어제 여러분들의 HTS를 좀 보시면, 어제 여러분들의 HTS를 보시면, 저도 이제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제 HTS에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만큼, 어제 현대모비스로 상당히 좀 많이 매기가 쏠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제가 그만큼 찝찝하다라고 할 만큼, 종목들이 STS나 뭐, 대한항공, 기타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순환매적으로 움직이다가, 체력적으로 지치니까 차익이 나오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들. 어제는 안 그랬지만, 그제 이제 또 조선주들이 상승했다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 또, 화학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증권주들이 어제 또,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다가 차익이 나오는, 순환매가 순차적으로 나왔던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이 순환매적으로 또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패턴들에 익숙해진 그런 투자자들만이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어제 수급 주체들이 아주 뭐 사고 싶어서 난리도 아니었죠. 정말 뭐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모습이었고, 제가 처음부터 이제 모비스를 매집을 할 때 제가 기관들이 똥줄 타는 걸 이제 보여드리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수급 주체를 지속적으로 좀 보여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어제 이제 기관들이 더 이상 이제 참지를 못했죠. 어제 기관들이 13만 주, 그죠? 기관들이 어제 13만 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런 수급은 놀라울 정도의 그런 매수세였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는 우리는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기관들에게 핵폭탄급 물량을 투하해서 한 방 매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최근에서 이런 수익률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수익률이 되겠죠. 5% 정도, 5% 정도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치를 매수했다라고 하면 5천 수익입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은 대형주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코스닥 종목을 추천을 안 했습니다. 크게 질러서 먹을 수 있는 시장. 현재는 코스피 시장이지만은, 내년에는 재료성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 진짜로 자루로 쓸어 담는 장인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현대모비스 전량 히로시마가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것과 같은 이치로 물량 투하를 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한방 지대로 매겨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점검과 또 현대모비스에 대한 AS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